해병대 22대 전도봉 사령관의 명령. 8.15 광복절과 이순신 광장. 모이자, 뭉치자, 나가자.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 옛 선배들처럼 세월이 가도 떨어질 수 없는 형제요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였던 지난 날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보자. 우리의 선배들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지켜냈다. 자유우방의 정의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해병대에 명예 걸고 정글에서도 싸웠다. 전우의 시체를 방패 삼아 고지를 기어오르기도 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우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소대장과 유생병을 다급하게 부르던 절기도 생생하다. 숨이 끊어져가는 가냘픈 숨소리도 기억한다. 전우의 피냄새와 화학냄새가 범벅이 되어 공포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싸우고 또 싸웠다. 차라리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살아남아 돌아온 자에게는 영육의 상처로 불구가 되었거나 죽음보다 무서운 전쟁의 트라우마를 평생을 걸머쥐고 살았다. 나라가 가난하여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 못했다. 때로는 개병대 소리도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불평 없이 나라를 지켰다. 그래서 조국은 우리에게 귀심 잡는 해병대, 무적 해병대, 신화를 남긴 해병대, 작지만 강한 해병대, 호국 충성 해병대라 칭송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영하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곡괭이가 쇠소리를 내며 튕겨져 나오는 꽁꽁 언 땅을 파헤치며 진지를 구축했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적이 넘어오면 이 자리가 내 무덤인 줄 알고 살을 에이며 파고드는 칼바람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긴 밤을 지새며 나라를 지키는 초병이 되어 주었다. 눈과 코와 입이 뚜렷하게 뚫려져 있는 것 외에는 누가 누군지도 식별할 수도 없이 배고픔을 견디며 절벽 바위 틈새에서 온통 쇳가루에 뒤덮여 밤낮으로 망치와 징으로 바위를 뚫고 또 뚫고 두더지처럼 들어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서해북단 NLL 선상에 나바론과 흡사한 난공불락의 요새진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에 추억의 사진 한 장 없다. 우리들의 청춘을 고스란히 해병대의 푸른 제복과 함께 묻었다. 잠시 한 번 해병대원이 되는 건 쉽다. 그러나 영원한 해병대의 일원이 되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내 자식, 내 아내보다 해병대를 더 사랑했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다. 바보처럼 병신같이 미친 듯이 세상 천지 돌아가는 것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해병대가 영원히 함께하는 내 영혼, 내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 차가운 겨울바다 속에서 애만소청을 철모 위에 거꾸로 수직으로 세우고 오와 열을 맞추기도 했다.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자유는 우리의 심벌이요 우리 해병대가 지켜가야 할 핵심 가치인 것이라 배웠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배웠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기여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배웠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해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배웠다. 지금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변하여 나라를 괴롭게 한다. 예비역은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위급하면 현역 군인으로 전환하는 신분이다. 겉보기에는 늙었지만 전쟁을 경험한 우리들은 지금의 현역보다 더 잘 싸울 자신도 있다.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함께 뒤돌아보자. 미국의 태평양 전쟁 승리로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미국과 소련의 손에 넘겨졌고 미국의 도움으로 남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1948년 남한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 남한의 단독 자유민주주의 탄생을 반대하며 이미 제주도에 준동하던 북한의 공산주의에 물든 무장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여수 순천에 주둔하던 육군제 14연대를 투입고자 했다. 그러나 1948년 10월 19일 14연대 내에 북쪽의 지령을 받는 남조선 노동당에 이미 보습된 군인들에 의해 진압병력 파견을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14연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그 당시 험난한 육로보다는 미국처럼 해상으로 침투하기에 적합한 해병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이 나라 해병대가 탄생되었다. 해병대가 탄생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1950년 이 나라 국군이 재정비되기도 전에 북괴군이 남한을 침략했다. 바로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전쟁이었다. 공산군의 침략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는 미국이 주축이 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다. 국군의 통수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대로 싸울 수 없었던 이 나라 국군의 작전권마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연전연승하는 해병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대단한 것이었다. 이 나라 국군 중에 우리 해병대가 있어 이 나라 대통령으로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는구나. 1950년 9월 15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이 나라를 한미 해병대가 주축이 된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대역전되었고 9월 28일 해병대가 수도 서울을 되찾았다. 공산주의 통일전쟁은 이 같은 해병대의 인천 상륙작전과 수도 서울 탈환작전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동부전선에 있던 해병대를 수도 서울을 지킬 수 있도록 서부전선에 배치해 줄 것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요청.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으로 이동. 사천강과 임진강 일대에 배치. 그 치열했던 중공군의 대규모 인해 전술을 죽음으로 막아 수도 서울을 지켜냈다. 그야말로 방어하던 진지, 적에게 빼앗긴 적 없고 공격하던 적의 진지, 뺏지 못한 진지가 없었다. 해병대는 처음부터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통일전쟁을 결정적으로 분수했다. 칼날처럼 적진 깊숙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강화도, 교동도, 보름도, 주문도, 성모도, 서검도, 말도, 김포반도를 잇는 서부전선에서 수도 서울에 이르는 적의 적군로를 틀어막고 버티고 있다. 작지만 최강의 해병대는 지금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병대가 지금은 바로 공산화 통일전쟁에 방해되는 제일 악질 역적 반동 세력일 수도 있겠구나. 가장 먼저 무력화되거나 제거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나만의 헛된 걱정일까? 세상이 변하여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있다. 국토를 지키고 방위를 책임을 진 국방장관이 말하는 모습을 보아도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곳이 없어 보인다. 예비역 장성들이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내 조용해졌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적국 붉은 무리의 손에 이 나라를 넘겨주려 하느냐. 태극기를 든 우리의 옛 선배들이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거리로 다시 나왔다.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었다. 많이 배우고 경험은 있으나 행동할 힘이 결여된 사람과 또 다른 한 타입은 한다면 하고야만 하는 지식과 경험과 행동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병대는 항상 후자에 속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겨져 왔다.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선배들, 원로들, 지휘관들을 존경하고 따르며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하며 아끼며 위험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자 나선 해병대 예비역들의 구국의 깃발 아래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는다. 제22대 해병대 사령관 예비역 해병대 중장 전도봉 이호군 방송.